여러분, 대마도는 우리 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증거가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한일 현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과 자료들은 많이 있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그분들에게 배우고, 저는 한일 관계 및 국제정치, 전쟁사의 관점에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쓰던 대마도 정벌 사례 중에서 고려 말 정지 장군의 대마도 정벌 제안과 박위 장군의 정벌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일본 큐슈 사이에서 가장 큰 섬 대마도는 서무 형상이 두 마리 말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라서 대마도, 일본어로 쓰시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 103km로 부산과 훨씬 가까우며 면적은 제주도의 38%, 거제도의 2배쯤 되지만 인구는 진도군과 비슷한 3만 명 정도인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매년 몇백 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마도는 대부분이 경사가 심한 산악지형으로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이기 때문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에서 일본의 가장 근거리 도시인 후쿠오카까지는 실제 항로가 147km나 될 뿐만 아니라 백길도 쉽지 않아 대마도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교류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대마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하거나 왜구가 되어 한반도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마도 자체의 여건과 함께 일본 열도의 남북조 시대 남조우 세력들이 군량 획득을 목적으로 대마도와 연계해 고려를 침공했는데, 그들이 바로 1350년 경인년부터 시작된 왜구로 그 횟수를 연구자에 따라 400 내지 600여 회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집권 세력인 고려와 조선의 조정은 일본 조정에 왜구 근절을 요구하는 한편 대마도를 회유하고 무역의 길을 열어주면서 왜구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에 다다르자 무력으로 대마도를 응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1389년 고려 창왕 시기 박위 장군의 제1차 대마도 정벌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대마도 정벌을 1389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앞서 한반도에서 신라구, 고려구 등의 침구 사례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일본 측 자료는 신라시대 신라 해적에 의한 대마도 침범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열도 입장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최초 침범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여몽연합군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대마도가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대마도를 최초로 공격한 것은 1274년과 1381년 고려의 수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아닌 대마도만을 목표로 하는 정벌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고려 말로 1350년 이후 왜구 침구가 빈번해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관음포 대첩을 지휘한 정지 장군이 관음포 대첩 4년 후인 1387년 대마도 공격을 제기하면서 공격부대 지휘를 자청한 것입니다. 정지 장군은 외인의 나라 모두가 도적은 아니다. 그 나라의 반란 세력이 대마도와 일기도 두 섬에 운거하고 있다. 그들의 소굴을 뒤엎어 놓으면 변방의 우환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우리의 수군은 정예 강병이다. 순풍을 타고 가면 두 섬은 일거에 요절릴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려 전용은 북쪽에서 원과 명의 세력 교척기에 있었기 때문에 왜구 토벌에 주력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해인 1388년 최영의 주도로 요동 정벌에 나섰고, 수군 즉 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 장군도 육상 원정인 요동 정벌에 이성계의 휘하로 참가했습니다. 이어 이성계 주도로 위화도 해군으로 고려 조정은 권력 교체의 회오리를 겪습니다. 요동을 포기한 고려는 다시 왜구 토벌로 방향을 전환했고 1389년 2월 경상 원수 박위 장군이 전함 100여 척으로 대마도 정벌을 실행합니다. 왜구들이 대위 태세를 갖출 틈도 없이 대마도에 진출한 고려군은 가장 먼저 해안에 점거하고 있던 왜구 전함 300여 척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어 상륙한 고려군은 연안의 가옥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왜구 주력은 고려군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섬 내륙으로 도피해 은신했습니다. 고려군은 내륙 깊숙이 진격해 수색작전을 벌였지만 왜구 주력과 접촉하지 못하고 고려인 포로 100여 명을 구출해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 활동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해안 지역에 소규모 왜구가 출현했을 뿐 내륙으로 진출하는 왜구는 거의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왜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대마도 정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마도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했는데 일본과 백길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리적, 경제적 요인이 대마도를 왜구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고려의 대마도 정벌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의 대마도 정벌은 40년 동안 일방적 침구를 감수하던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로 전환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대마도가 왜구 소굴이 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단발성 군사적 응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왜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려가 왜구 문제 해결을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전략적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했다면 오늘날 대마도의 정치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